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도성 안,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청루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성 높은 매화로는 밤마다 달빛보다 더 빛나는 미색을 자랑하는 기녀들로 가득했지요. 그리고 매화로의 꽃, 매화는 그 이름처럼 청초하면서도 매혹적인 자태로 손님들의 혼을 빼앗곤 했는데, 이날 밤도 어김없이 매화는 고관 대작들 사이에서 꽃처럼 화사한 미소를 피워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매화야. 그대의 눈동자에 비친 달빛이 이리 고울 줄이야. 내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보구나. 취기가 오른 양반이 매화의 손을 잡으려 하자 매화는 슥 몸을 빼며 웃음 지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나리, 과찬이시옵니다. 달빛이 고운 게 아니라 나리의 눈에 흐린 술기운이 고운 것이지요. 매화의 재치 있는 답변에 주변이 웃음바다가 되었는데, 그녀의 말솜씨는 언제나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매화야, 내 말솜씨는 봄바람 같구나. 부드럽게 불어와 내 마음을 녹이는구나. 또 다른 양반이 너스레를 떨자 매화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소녀의 말이 봄바람 같다 하시니 황공하옵니다. 하오나 나리의 마음엔 이미 술기운이 가득한 듯하여 소녀의 말은 그저 바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매화의 말에 양반들은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재치와 아름다움은 실로 천상의 선녀와도 같았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매화로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습니다. 매화야, 내 너를 위해 시한 술을 지었느니 들어보겠느냐? 취기 오른 한 선비가 매화를 부르자 그녀의 그의 곁에 앉아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광영이옵니다. 나리, 소녀에게 과분한 은총이로소이다. 선비는 헛기침을 하고는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향기 가득한 밤, 그대의 눈동자에 취하니 세상 시름 모두 잊고 오늘 밤 그대와 함께. 선비의 시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매화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아이고 나리, 너무 노골적이시여 소녀가 부끄럽사옵니다. 매화의 반응에 선비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허허, 부끄러워 말거라. 내 너의 아름다움을 더욱 자세히 노래하리니. 그때였습니다. 매화로의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이 사내는 다름 아닌 포도청 수사관 이강이었지요. 이강은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시선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듯 매화로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지요. 특히 손님들의 손짓, 눈빛, 심지어 그들이 마시는 술잔의 위치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어이구, 이 자리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오시오, 나리. 취기 오른 양반 하나가 이강에게 말을 걸자 이강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이곳을 찾았습니다만 과연 소문대로 명물이군요. 이강의 말에 주변 양반들이 웃으며 호응하고 있을 때 매화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새로 오신 손님 환영합니다. 소녀 매화라고 하옵니다. 이강은 매화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매화라, 과연 이름값 하는군요. 꽃보다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을 뻔했소이다. 매화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요. 과찬이십니다. 나리, 하오나 나리의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우시니 소녀가 그만 긴장이 되옵니다. 이강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업상 늘 주변을 살피는 버릇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옵니다. 오히려 그런 눈빛이 나리의 매력을 더해주는 듯합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일로 이곳을 찾으신 것은 아닙니까? 이강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오히려 궁금해지는군요. 혹시 매화 아가씨께서 아시는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이때 취기 오른 양반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두 분 사이가 참으로 좋아 보이는구려. 매화야, 어서 새로 오신 날있게 술 한 잔 올리거라. 매화는 우아하게 술을 따랐고 이강이 그 술을 받아드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치자 묘한 전율이 흘렀지요. 나리, 술은 어떠신지요? 향기롭고 달콤하군요. 하지만
빈맛이 조금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화주의 매력이지요. 달콤함 속에 숨겨진 쓴맛, 마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강은 매화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매화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매화 아가씨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법이지요. 몇 마디 말을 섞은 후 이강은 매화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매화 역시 이강이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눈치챘지요. 한편 밤이 깊어갈수록 매화로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지만 이강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고 매화 역시 그의 곁을 맴돌며 예의주시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되었지만 그 속에서는 묘한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얽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갈수록 매화로의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이강은 끝까지 남아 매화의 동태를 살폈지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매화가 방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매화 아가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이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벼운 농담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시지요. 하오나, 이런 늦은 시각에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강은 주변을 살폈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그는 매화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실은 난 포도청 수사관 이강이요.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매화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지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강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내화로를 드나드는 고관들 중 몇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소. 모두가 이곳을 다녀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소. 매화는 얼굴이 창백해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이강은 매화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그녀의 놀람이 진짜라고 판단한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첫 번째, 피해자는 이달 초 평소와 다름없이 매화로를 찾았다가 이틀 후 주검으로 발견되었소. 그 후로 열흘 간격으로 2명의 고관이 더. 매화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모두 독이었소.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소.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매화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매화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지요. 세 사람 모두의 입에서 매화 향이 났다는 것이오. 매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지요. 그렇다면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내 직감으로는 당신은 범인이 아닌 것 같소.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소. 매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필요하오. 매화로를 찾는 손님들 중 수상한 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주시오. 특히 최근에 새로 오기 시작한 손님들에 주목해 주시오. 매화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고맙소, 매화 아가씨.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매화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슬픔과 결의가 섞여 있었지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이강은 매화의 말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매화의 과거에 대해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럼 앞으로 자주 들르겠소. 부디 조심하시오. 이강이 떠난 후 매화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매화는 평소보다 더 예리한 눈으로 손님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대화, 행동, 심지어 그들이 마시는 술의 양까지 세심하게 살폈지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 매화로의 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얼굴이었지요. 아가씨, 이런 늦은 시각에 실례가 많소이다. 혹시 매화 아가씨를 뵐 수 있을까요? 매화는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말투나 행동에서 특별히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저가 매화입니다만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급한 일은 아닙니다만 매화 아가씨의 아름다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이 늦은 시각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매화는 순간 이강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하오나 이미 늦은 시각이라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젊은 양반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아쉽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올 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매화 아가씨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말입니다. 잠시 뒤 그가 떠난 후 매화는 몸을 떨며 이강에게 전할 말을 정리했는데 그녀의 직감으로는 이 젊은 양반이 수상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매화와 이강의 비밀스러운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을 듯 했지요. 매화로의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었지만 매화의 마음 속에는 이제 깊은 고민과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강과의 대화 이후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매화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던 단골 손님인 김진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매화에게 늘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고, 김진사님, 어찌 이런 일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매화는 비록 위험할지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이강을 찾아가 두 사람은 매화로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만났지요. 이강나리, 제가 돕겠습니다. 이 사건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이강은 놀란 표정으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매화 아가씨, 너무 위험할 거요.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것이요. 매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저와 가까운 사람들까지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제 자신과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강은 매화의 단호한 의지에 감동받아 자신도 모르게 매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알겠소. 하지만 약속해 주시오.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화는 이강과의 대화 이후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데 몇몇 고관들이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으로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매화는 그들 가까이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네, 들었나? 이번에 또 한 명이 갔다더군. 그래, 들었네. 이번엔 누구인가? 평소 우리와 가깝게 지내던 박판서일세. 어젯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 매화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가 이강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직감했지요. 다음 날 매화는 이강을 만나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강은 매화의 말을 듣고 놀랐지요. 박판서라, 이는 큰 문제요. 그는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소.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분명 큰 음모일 거예요. 이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매화 아가씨,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 같소.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게 어떻겠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요. 제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어요? 그 후 어느 날 그녀는 한 고관이 실수로 떨어뜨린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상한 기호와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매화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즉시 이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함께 이 기호의 의미를 해독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갔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감정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 서로를 걱정하는 눈빛과 따뜻한 손길로 그 마음을 전했지요. 그렇게 한양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갔고 매화와 이강의 수사도 함께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이 발견한 쪽지의 기호는 예상보다 더 큰 비밀을 품고 있었지요. 이강은 포도청의 비밀 문서를 뒤져 그 기호의 의미를 해독해냈습니다. 매화 아가씨, 큰일 났소. 이 기호들은 조정의 고위 관리들이 비밀리에 주고받는 암호였소. 그들이 국고를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요. 매화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번 사건은 더 큰 음모와 연관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소.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에 빠졌었는데 매화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강나리, 제가 내일 밤 큰 연회를 열겠어요.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고관들을 모두 초대할 거예요. 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강은 잠시 망설이다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 같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내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소. 다음 날 밤, 매화루에는 화려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의 고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매화는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며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매화는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이번 일은 어떻게 마무리 지을 생각인가? 걱정 말게. 이미 다 처리해놨네. 그 비녀만 없어지면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못할 걸세. 매화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녀라는 단어에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를 피해 이강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매화가 방으로 돌아오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매화, 어디 가셨다 오는 거요? 매화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평소 매화루를 자주 찾던 한 대신이 무서운 눈빛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 나리.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매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그 순간 대신은 매화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이야기 좀 나눕시다. 매화는 순간 위험을 직감하고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신이 매화를 끌고 매화루 뒤편으로 향하려고 하자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튀어나와 대신의 팔을 잡으며 말했지요. 손을 떼시오. 이강의 목소리였습니다. 대신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녀석이 누구기에 감히? 대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강의 주먹이 그를 향해 날아갔고 대신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지요. 매화 아가씨, 어서 도망치시오. 이강의 외침과 함께 매화는 정신을 차렸는데 이강은 재빨리 매화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는 대신들의 부하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저기다! 빨리 잡아라! 아가씨, 일단 제 등에 업히시오. 매화가 망설이는 사이 이강은 그녀를 들어 업었고 놀라운 속도로 담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전설 속 도사들의 그것과 같았지요. 이강나리, 어떻게 이런 재주를... 설명할 시간이 없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오. 이강은 매화를 업은 채 지붕과 지붕을 넘나들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한적한 곳에 도착해 이강은 매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지요. 괜찮소, 매화 아가씨? 네, 이제 진정되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대신과 무슨 일이 있었소? 매화가 자신이 들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비녀라. 아마도 그들이 독을 탄 비녀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것 같소.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반드시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매화의 말이 끝날 무렵 이강은 매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매화 아가씨,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을 거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위험할 거요.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소? 이강의 말에 매화는 살포시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도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지요. 비록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매화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지요. 일단은 제가 아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소. 그곳에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하오. 그러자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강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순간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잠시 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지요. 한참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양의 밤은 깊어갔고 매화와 이강은 이제 안전한 은신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이강이 비밀리에 마련해 둔 작은 초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매화 아가씨,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것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고관들의 의문의 죽음. 둘째, 비녀의 독이 묻어있다는 증거. 셋째, 권력층의 비리와 부패. 이강의 설명이 끝나자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이강 나리, 우리가 마주한 적이 너무 강해 보여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매화 아가씨,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마패를 꺼내 들고 매화에게 말했지요. 이것은 어사의 물건이 아닌가요? 매화가 놀라 묻자 이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소. 사실 나는 암행어사로 한양에 최근 이 사건으로 인해 이곳에 파견되었소. 하지만 이 사건의 범위가 너무 커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요. 매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이강의 놀라운 무예 실력과 예리한 통찰력의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우리의 정체가 탄로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거요. 다음 날 이강은 포도청으로 향했고 마패를 보이며 중요한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매화는 양반가의 하녀로 변장하여 고관들의 집을 돌아다녔지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강은 비밀 장부를 발견했고 어느 날 밤 매화는 한 고관의 집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던 찰나 그녀의 정체가 의심받기 시작했지요.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매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제가 언제 나리를 배웠겠습니까? 하지만 고관은 매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지요. 아니야. 어딘지 모르게 아주 익숙한 눈이야. 매화의 정체가 발각될 찰나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둑이 들었습니다. 고관이 잠시 주의를 돌린 사이 매화는 이강이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와 은신처로 향했지요. 이강 나리, 큰일 났어요. 제 정체가 거의 탄로날 뻔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우리가 얻은 정보가 있어. 이제 우리는 범인의 정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이강 나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증거를 찾아야 하오. 하지만 더욱 조심해야 할 거요. 우리의 적들이 경계를 강화할 테니까.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험은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더 큰 위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들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강은 포도청의 비밀 문서를 뒤지던 중 독이 묻은 비녀의 출처가 바로 궁중의 상의원이라는 증거를 찾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찾아냈지요. 좌의정 김한주. 김한주는 조선의 삼정승 중 한 명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음모의 배우라는 사실은 두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요. 하지만 이강님, 어떻게 그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의 권력은 너무나 강해요. 이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이것으로 그를 고발할 수 있을 거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김한주는 이미 두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과 매화가 궁궐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군들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저자들을 당장 잡아라! 역적 모의를 꾸민 죄인들이니라! 이강은 재빨리 매화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을 뮤비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매화 아가씨, 이쪽이요. 두 사람은 한 폐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지요. 이강 나리, 어떻게 된 거죠? 우리의 계획이 누설된 걸까요? 아니요. 이건 김한주의 술수요. 그가 우리를 역적으로 몰아잡으려는 거요. 한편 밖에서는 관군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강에게 물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강은 매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아직 포기하긴 이르오. 그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의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김한주의 음모를 밝힐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잡히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거요. 그럼 제가 유인을 하겠어요. 그동안 이강 나리는
임금님께 이 증거를 전하세요. 하지만 매화 아가씨, 그건 너무 위험하오. 아닙니다. 나리께서 임금님을 만나셔야 해요. 그러니 꼭 무사히 가셔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자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은 천천히 매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부디 무사하시오. 매화 아가씨, 내가 반드시 당신을 구하러 올 테니.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관군들의 주의를 끌며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저기 있다! 어서 쫓아라! 이강 나리, 부디 무사하세요. 그리고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갈라졌습니다. 과연 이강은 임금에게 증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양의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이강은 마침내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임금의 처소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김한주가 임금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하! 이 자가 바로 역적무의의 주동자입니다. 김한주의 외침에 이강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억울합니다. 오히려 김한주 대감이야말로 국가 전복을 꾀하는 역적입니다. 임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이강이 재빨리 증거를 꺼내 임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김한주의 음모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독이 묻은 비녀와 비밀 장부, 그리고 그의 친필 명령서가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증거를 살펴보자 김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전하,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임금은 김한주를 노려보며 명령했습니다. 김한주, 내가 과연 역적이었더냐? 조정의 고위 관리들이 국고를 횡령하고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며 심지어 외적과 내통한 증거까지 있는데 말이다. 여봐라, 당장 이자를 체포하라. 순간 김한주는 칼을 빼들어 이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강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김한주의 칼끝이 그의 팔을 스쳤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김한주가 다시 이강을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매화야? 내가 어찌 여기에... 이강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지요. 매화 아가씨, 당신이 김한주의 딸이었소? 매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기생이 된 것도 모두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어요. 매화야, 내가 어찌 아비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어서 이리 와. 우리는 아직 도망갈 수 있다. 매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곧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크고 무거워요.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예요. 매화의 말에 김한주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고 그는 이내 칼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이강은 조심스럽게 매화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화 아가씨, 당신이 이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의를 선택하다니 고맙소. 이강 나리,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아버지를 잃게 되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렇게 이강과 매화의 활약으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고 부패한 관리들은 모두 파직되고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매화의 출신에 대한 진실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한주의 여식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두 사람의 공로를 높이 쌓아 큰 상을 내렸지요. 매화의 처지를 고려하여 특별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매화, 그대의 아버지 김한주의 죄는 무겁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은 그 죄를 상쇄하고도 남는구나. 이에 김한주의 역적 죄로 인해 박탈된 너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노라. 임금의 말씀에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전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은 앞으로 더욱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쓰겠나이다. 이강과 매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매화 아가씨, 아니, 이제는 매화 부인이라고 불러야겠소.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소.
매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저도 그래요. 이강 서방님. 그렇게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한양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의 중요성을 알렸지요. 세월이 흘러 이강과 매화가 나이 들었을 때 그들은 종종 옛일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시오? 매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는 운명처럼 당신을 만났죠?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